객관식 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항식 이것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항 3개짜리 완전제곱이니까 전개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써놓고 어떻게 해서 x제곱항이 나타나는가 체크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3x제곱하고 1 곱해주면 좋고 이렇게 둘이 곱해주면 좋고 이렇게 둘이 곱해주면 x제곱항이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 더하기 4 더하기 3 해서 정답은 10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문제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x 더하기 y가 6이고 y 더하기 z가 5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식 어떻습니까? 다 외우고 계실 테지만 2배 해주고 2를 2분의 2로 나눠줘서 2분의 1 하고 완전제곱 3개의 항으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y 더하기 z의 제곱 그리고 z-x의 제곱하고 식이 바뀌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x 더하기 y의 값은 6이라고 주어져 있고 y 더하기 z의 값도 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z-x를 찾아야 되는데요. x 더하기 y는 6하고 한번 써보고 y 더하기 z는 5하고 써보겠습니다. 변변 빼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z는 1하고 남아서 다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그리고 6, 6에 36, 5, 5, 25 해주고 이것의 값은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더하기 1 해주면 26을 더해주니까 62가 되겠습니다. 2분의 1 해서 31,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2번은 다항식의 연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객관식 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1과 같이 물이 가득 담긴 직육면체 모양의 그릇에 직육면체 모양의 막대를 밑면과 맞닿게 수직으로 넣은 다음 남아있는 물을 그림 2와 같이 비어있는 직육면체 모양의 그릇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림 2의 수면의 높이가 5가 될 때 이 그릇에 채워진 물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막대가 빠진 이 분홍색으로 칠해진 이 부분은 이 입체의 부피가 빠진 부분의 부피가 이 부피랑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왼쪽의 부피는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서 이 기둥을 빼보겠습니다. 밑넓이는 x제곱이고 그리고 높이는 x 더하기 4가 되겠습니다. 뭘 뺀다고 했습니까? 밑면의 넓이가 1이고 높이가 x 더하기 4인 이 기둥의 부피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1제곱 곱하기 x 더하기 4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넘겨서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x 더하기 4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남아서 x 더하기 1 그리고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4로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오른쪽의 부피는 어떻습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주면 5를 한번 먼저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4 하고 표현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x는 길이여서 양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x 더하기 1, x 더하기 4, x 더하기 4가 약분 되겠습니다. 그리고 x 마이너스 1도 길이여서 양수가 되니까 또 이렇게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남겠습니까? x 더하기 1이 5랑 같다라는 결과가 남겠습니다. 따라서 x는 4하고 나타나고 우리 부피는 이쪽에 대입하거나 이쪽에 대입하거나 같겠습니다. 오른쪽에 대입해주면 8 곱하기 3 해서 8, 5, 40 해서 정답은 120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을 한번 보시면 A, B의 범위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A, B의 범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A는 1보다 크고 B는 0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번의 부등식이 1번의 등식이 성립하려면 어떻습니까? 분자는 0 이상이 되어주면 좋겠고 분모는 음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분모 음수고 분자 양수여서 1번은 성립하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2번을 보시면 분모가 양수고 분자가 음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성립하려면 플러스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성립하지 않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인수분해, 4번은 복소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객관식 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5번 문제를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인데 우측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x 마이너스 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 식을 전개해서 단단조립제법을 쓰셔도 좋고 왼쪽 식이 거듭제곱 형태이니까 왼쪽 식 안쪽을 조금 변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배의 x-1 하고 묶어보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 형태가 되겠습니다. 세제곱 전개식을 써주면 이거 세제곱 하니까 8x-1의 세제곱 그리고 이거 제곱 이거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 3, 12 x-1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3, 2, 6 x-1 마이너스 1 하고 전개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A, B, C, D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대입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를 계산해 주면 8 마이너스 12 그리고 마이너스 6 더하기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산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0에 더하기 1 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객관식 6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xy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순서상 xy의 개수가 1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이고 주어진 위에 있는 식이 1차 식이니까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 하고 아래식에 대입해주면 x제곱 더하기 kx 그리고 마이너스 x 더하기 3 그리고 마이너스 x 더하기 3은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왼쪽으로 1을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 1 마이너스 kx제곱하고 나타나고 3k를 또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x 그리고 더하기 2는 0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식이 오직 하나에 만족하는 x값이 오직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x가 하나 있어야 여기 대입해서 y도 하나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 식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식이 오직 한 개의 근을 갖도록 하라. 이런 문제 우리 어떻게 풀겠습니까? 마치 2차 방정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최고차항의 개수에 미지수가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누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K가 1일 때 하고 써보겠습니다. K가 1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가 0이 되면서 1차 방정식이 대입되겠습니다. 대입 한번 해주면 2x 더하기 2는 0 하고 나타나서 x는 마이너스 1 하고 하나 결정이 되겠습니다. 대입해주면 어떻습니까? y는 4 해서 이 경우 성립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x, y 순서상이 하나 결정이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뭘 한다고 했습니까? K가 1이 아니다 했습니다. K가 1이 아니면 이게 무슨 방정식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2차 방정식이 X값이 오직 하나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중근을 갖는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판별식이 0이다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별식 써주면 9K제곱 마이너스 6K 더하기 1 그리고 마이너스 8 더하기 8K는 0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K제곱 더하기 2K 마이너스 7은 0 하고 나타나는데 이 부분의 판별식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9, 7에 63 해서 0보다 크겠습니다. 이 등식을 만족하는 K값은 둘 다 실수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두 분의 합을 구하면 K1 더하기 K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9분의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k값들의 합은 이것과 이것의 합이 되겠습니다. 1 마이너스 9분의 2 해주면 9분의 9에서 빼주니까 정답은 9분의 7,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는 다항식의 연산, 6번 문제는 연립방정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객관식 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항식 px가 다음과 같이 5차식이고 두 식을 만족하겠습니다. p 마이너스 4x 더하기 2를 x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눈 나머지를 rx라 할 때 r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밑줄 친 이 식을 한 줄 써보겠습니다. p 마이너스 4x 더하기 2는 x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몫은 qx하고 나머지는 1차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rx를 mx 더하기 n하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식이 힌트가 되겠습니다. x의 0을 한번 대입해보고 x의 2를 한번 대입해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에 한번 0을 대입해보겠습니다. 좌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p2가 되고 우변은 n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p2를 다시 원래 식에 한번 또 대입해보겠습니다. 따라서 p2를 대입 한번 해주면 2를 대입하니까 32a하고 나타나고 그리고 16b 그리고 8c 더하기 4d 더하기 22 더하기 f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3개 묶어서 2로 한번 묶어보고 나머지 한번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2로 묶어주면 16a하고 표현이 되고 또 2로 묶어주면 4c 그리고 2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대로 써주면 16b 더하기 4d 더하기 f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대입해주면 어떻습니까? 2 곱하기 이 부분은 3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대입해서 써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4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이 6 더하기 4 해주니까 10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이거 우리 n이라고 했기 때문에 n이 10이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n은 10하고 써주고 이번에는 x의 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x의 2를 대입해주면 몇이 되겠습니까? p-2는 하고 표현돼서 m 더하기 n 하고 나타나는데 n은 10이니까 m 더하기 10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다시 윗식에 p,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또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홀수항에만 마이너스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마이너스 32a 그리고 16b 그리고 마이너스 8c 더하기 4d 마이너스 2 더하기 f하고 표현이 돼서 마이너스 2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6a 더하기 4c 더하기 2가 남고 또 나머지는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16b 더하기 4d 더하기 f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고 더하기 4를 해주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m 더하기 10이 마이너스 2다 라는 뜻이어서 m은 마이너스 12구나 라고 찾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습니까? rx가 다 나타났습니다. rx는 하고 표현을 해주면 mx 더하기 n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2x 더하기 10하고 결정이 되는데 r-1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2 더하기 10 해서 정답은 22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는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가 되겠습니다. 객관식 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항식 이것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x에 대한 1차식의 완전제곱식이 될 때 상수 a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 우리 어떻게 만났습니까? 는 0 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무슨 근을 갖겠습니까? 완전 제곱식 하니까 중근을 갖도록 상수 a 값을 정해보자 라는 문제로 만났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주면 좋겠습니까? 중근 조건을 먼저 써주고 k에 대한 항등식을 중근 조건 안에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x제곱 해주고 마이너스 2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kx하고 남고 더하기 ax가 있으니까 x로 묶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써주면 k제곱 더하기 6k 더하기 a제곱은 0 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뭘 쓰겠습니까? 중근 조건을 써보겠습니다. 판별식이 0이다 하니까 k제곱 그리고 더하기 2ak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a제곱은 0 하겠습니다.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써주는데 k제곱 지워주고 2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a-3k 그리고 a제곱도 사라져서 0인데 k에 대한 항등식이므로 a는 몇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0이 되니까 a는 3 하고 결정이 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는 2차식과 판별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객관식 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ABC에서 AB, AC의 중점을 각각 MN이라고 했습니다. 직선 MN이 삼각형 ABC의 외접원과 만나는 점 중 N에 가까운 점을 P라고 했습니다. MP의 길이가 X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도형 문제는 접근하는 사람마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풀이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몇 정리 쓰겠습니다. 제가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서 삼각형을 만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것 곱하기 이거는 이것 곱하기 이것과 같다라는 몇 정리를 하시는 분은 바로 접근하시고 그것이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보조선을 하나 더 그어서 삼각형의 닮음으로 한 걸음 더 뒤로 나가 보겠습니다. 일단 어떻습니까?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중점 연결 정리를 써서 이 길이는 1이 되겠습니다. 이 길이는 중점이니까 또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러면 원의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 이 길이는 x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여기 막꼭지각이어서 각이 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서로 원주각으로 같고 이 각도 원주각으로 같아서 각들이 전부 같으니까 닮음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닮은 비를 써보겠습니다. 1대 x는 x 더하기 1대 1 하고 가겠습니다. 1대 x는 하고 써주면 x 더하기 1대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여기다 좀 써보겠습니다. 따라서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은 0 하고 나타나고 양변을 x로 나눠보겠습니다. x 0이 아니니까 x로 나눠주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은 마이너스 1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은 곱셈 공식에 의해서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그리고 더하기 3 x 곱하기 x분의 1은 1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x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해서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9번 문제는 다항식의 연산과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객관식 1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면 b는 2a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ab에 대하여 2차 함수 이것이 0 이상 b 이하인 범위에서 최대값 8을 갖도록 하는 그러한 ab를 찾아서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b는 2a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 범위를 보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고 x는 b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 b는 또 2a보다 작거나 같구나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조금 그려놓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느 부분에서 최대값이 나타나는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미리 그려놨는데요. 여기가 0이고 그리고 x절편 0하고 2a가 되겠습니다. 2a 그러면 대칭축은 a가 되고 하나만 더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도 2a 대칭축 a하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b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0하고 2a 사이니까 대칭축 왼쪽에 있는 경우 그리고 대칭축 오른쪽에 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b에서 최대값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알겠고 이 경우는 꼭지점에서 최대값이 읽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왼쪽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b에서 최대값 해주니까 fb하고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이 식에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2ab가 8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b로 묶어주면 2a 마이너스 b가 8이 되고 둘 다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두 정수의 곱 2a-b도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곱해서 8이 되는 경우를 나열 한번 해볼 텐데요. b가 1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a-1이 8인데 2a는 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경우 자연수가 아니니까 안 되겠습니다. b가 2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b가 2면 2a-2가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의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하면 6이 되고 a는 3하고 결정이 되는데 a는 3이고 b는 2, 이 대소관계를 만족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구하는 a 더하기 b의 모든 값이 아니기 때문에 a 더하기 b는 5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래도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b가 4인 경우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a-4는 2가 돼서 a는 또 몇이 되겠습니까? a는 3인데 대소관계를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b가 8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a-8이 1이 되고 이 경우 어떻습니까? a가 자연수가 돼서 또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오른쪽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에서 최대값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fa는 하고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제곱 하고 나타나고 a제곱이 되겠습니다. a제곱이 8이 되는데 우리 a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구한 정답은 a는 3이고 b는 2여서 5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자연수 조건이 붙은 제한 범위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가 되겠습니다. 객관식 1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시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를 갖습니다. 이 알파, 베타가 두 방정식을 만족시킬 때 m 더하기 n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어떻습니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식을 변변 더하거나 빼서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의 곱을 찾아서 근계간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식을 알파에 대해서 주르륵 정리한 다음에 인수정리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인수정리 활용하는 방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 알파 있고 여기 베타가 있어서 베타를 알파로 한번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해서 근계간 한번 써보겠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m 하고 표현이 되고 그리고 알파 베타의 곱은 2분의 n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3 베타 제곱을 알파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서 베타 제곱은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2 베타 제곱 더하기 m 베타 더하기 n은 0 하고 나타나서 여기에서 베타 제곱은 하고 넘겨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m 베타 하고 표현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n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m 베타 자리에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분의 m을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m 대입해주고 마이너스 2분의 1 n 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m 알파 이렇게 표현되고 4분의 1 m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n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베타 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다시 쓰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3 m 알파 하고 표현되고 4분의 3 m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 n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3베타 제곱을 다시 여기 한번 대입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더하기 5는 하고 대입을 해주면 2분의 3 그리고 m 알파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m 알파 해주고 더하기 4분의 3 m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 m 하고 n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양변에 2를 곱해주면 2알파 제곱 마이너스 8알파 하고 넘어오는데 같이 넘겨와서 써보겠습니다. 8 더하기 3m 알파 하고 넘어오고 그리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2분의 3 m제곱 그리고 더하기 3n 더하기 10은 0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알파를 x로 바꿨으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x제곱 마이너스 8 더하기 3m 하고 표현이 되고 x 마이너스 2분의 3m 제곱 하고 나타나고 그리고 3n 더하기 10은 0 하고 나타나는데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식도 변형하면 베타로 똑같은 식이 나타나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 베타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은 이 2차 방정식과 같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를 같게 맞춰놨으니까 이것은 m이고 이것은 n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m부터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m이 m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m은 4m은 마이너스 8이니까 m은 마이너스 2하고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식은 마이너스 2분의 1 m제곱 하니까 아이고 3인데 3으로 다시 바꿔 쓰겠습니다. m제곱 하면 4가 되고 더하기 3n 더하기 10은 n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6이 되고 4가 돼서 넘어가서 마이너스 4, 2n이 마이너스 4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따라서 n도 마이너스 2다 라는 걸 알겠고 m 더하기 n을 구하라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2차 방정식과 인수정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객관식 1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차 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의 그래프가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mx-3과 그리고 직선 x 더하기 n과 동시에 접할 때 접점의 x좌표를 α1, α2라고 했습니다. α1 더하기 α2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2차 함수하고 직선이 접하니까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다 하고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라고 y는 mx 더하기 mx-3하고 연립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은 해주면 x제곱 그리고 더하기 3-mx 하고 표현되고 더하기 4는 0 하고 표현이 되는데 이 식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x-α1의 제곱 중근을 갖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더하기 4하고 표현되어 있어서 3-m이 4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m은 몇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인데 m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조건에 맞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3-m이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m은 7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이면 x-2의 완전 제곱이 되니까 α1은 2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 x 더하기 n이라는 직선에도 접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넘겨서 0은 하고 정리를 해주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마이너스 n은 0 하고 나타나는데 이 식은 α2에서 접한다고 했습니다. 즉 α2를 중근으로 갖는구나 라고 알겠습니다. 따라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이 경우는 이 식이 1이 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1-n이 1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n은 0이 되고 x 더하기 1의 완전 제곱이 되니까 α2는 마이너스 1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α1 더하기 α2를 구하는 것이니까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는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객관식 1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시면 실수가 아닌 복소수 Z가 다음 등식을 만족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는 그느드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수가 아닌 복소수 그러면 허수 부분이 0이 아니구나 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다음 등식을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는 우리 어떻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접근을 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Z제곱은 Z바가 되는 그러한 Z를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Z를 A 더하기 BI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Z를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2A BI가 A 마이너스 BI랑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아까 시작할 때 B는 0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허수 부분 2ABI하고 마이너스 B를 비교를 해서 B로 나눠주면 A 값이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A는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또 실수 부분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1 마이너스 B제곱은 하고 표현이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B제곱은 4분의 3이 되니까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Z제곱은 하고 Z는 하고 표현이 되는데 Z는 2분의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꼴이 돼서 두근의 합과 곱을 이용하면 Z제곱 더하기 Z 더하기 1은 0이 되고 세제곱하면 1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접근법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과거에 좀 많이 썼는데요. Z 세제곱은 하고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Z 곱하기 Z바가 되고 과거에는 Z의 크기라는 복소수의 크기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것이 실수일 때 이 값이 몇인지 금방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방 모르니까 는 실수하는데 Z 세제곱하니까 K 세제곱하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K는 실수라고 쓰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Z하고 Z바를 곱하면 실수다라는 걸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겨서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Z는 K인데 우리 Z는 뭐라고 했습니까? 실수가 아닌 복소수 했으니까 Z는 K가 아니고 Z제곱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Z제곱 더하기 KZ 더하기 K제곱은 0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근각의수의 관계에 의해서 Z 곱하기 Z반은 해주면 K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K제곱하는데 우리 위에서 Z 곱하기 Z반은 K세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K세제곱하고 같아서 K는 0이 아닌 줄 우리 알고 있으니까 K는 1이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랑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Z제곱 더하기 Z 더하기 1은 0이고 그리고 Z 세제곱도 1이고 Z 더하기 Z반은 마이너스 1이고 Z 곱하기 Z반은 1이다 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식을 이용해서 그네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억 한번 보시겠습니다. 넘겨주면 어떻습니까? Z하고 Z바의 곱이 1인가 하고 물었는데 곱이 1인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니은을 가보겠습니다. 니은은 어떻습니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Z의 34제곱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Z 세제곱을 11번 해주고 그리고 Z를 한번 곱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Z 세제곱 1이니까 Z랑 같겠습니다. 그러면 Z 더하기 Z분의 1이 되는 셈인데 어떻습니까? 여기 양변에 Z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이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1 해서 니은도 참이 되겠습니다. 기억도 참이고 니은도 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디귿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디귿은 어떻습니까?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1 더하기 Z 변형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Z제곱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따라서 0은 하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0은 z의 2n제곱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z제곱에 4n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빼기 2하고 남고 여기는 다시 z2n제곱하고 나타나고 z8제곱인데 z3제곱에 2n제곱 그리고 z의 2n제곱 마이너스 2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써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1이니까 2배의 z2n제곱 마이너스 2가 0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z의 2n제곱이 1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z의 n제곱이 1이 되려면 어떻습니까? 3의 배수여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n은 3의 배수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3의 배수 한번 써놓고 가겠습니다.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 하고 물었으니까 3의 배수 33개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그느드 5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는 x세제곱은 1을 만족하는 허근을 활용한 복소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객관식 1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세 양수 MPQ에 대하여 y는 x제곱 마이너스 p와 직선 mx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q와 직선 y는 마이너스 mx는 서로 다른 두 점 CD에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네 점 A, B, C, D의 x좌표가 각각 A, B, C, D이고 A는 B보다 작고 C는 D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A-C는 1이고 D-A가 4일 때 B-A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점에 x좌표들이 있으니까 일단 연립해서 근계간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p는 mx라고 했습니다. 조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p는 0이고 이것의 두근이 a, b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a 마이너스 b는 m이고 그리고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p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q하고 한번 연립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이너스 mx랑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연립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q는 0 하고 표현이 되는데 이 방정식의 두근은 c하고 d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c 더하기 d는 m 하고 표현되고 c, d의 곱은 마이너스 q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식하고 이식이 눈에 들어오고 C는 D는 하고 A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A-B는 뭐랑 같다고 했습니까? C 더하기 D랑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C 자리에는 A-2를 대입하고 D 자리에는 A 더하기 4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A 뚜루룩 지워져서 1로 넘어가면 B. 제가 여기 근계관인데 A-B가 아니라 A 더하기 B로 바꿔 써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A 더하기 B로 바꿔 쓰겠습니다. A 더하기 B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러면 A가 지워져서 B는 하고 표현되는데 B는 A 더하기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B 빼기 A 값을 구해야 되니까 따라서 B 빼기 A는 3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답형 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수 xy에 대하여 연립 2차 방정식의 해를 각각 x는 알파, y는 베타라고 했습니다. 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51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 식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쪽에서 알파 제곱 더하기 51의 값을 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연립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위의 식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따라서 0은 하고 인수분해 해주면 4x-y 그리고 x-y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실수했습니다. 그 말은 이것이 0이 아니니까 4x-y가 0이 돼서 y는 4x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아래식에 대입해주면 x제곱 더하기 4, 4, 16x제곱 이것이 51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x제곱은 하고 구해주면 17이니까 x제곱이 3이 되고 이것이 알파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알파제곱 더하기 51인데 알파제곱이 3이니까 3 더하기 51 해서 정답은 54가 되겠습니다. 단답형 1번 문제는 인수분해가 되는 연립 2차 방정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답형 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보시면 x에 대한 4차 방정식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4차 방정식 어떻습니까? 보기차도 아니고 상반도 아닌 4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립제법을 시도해 봐야 되는데요. n분의 1이 눈에 띄어서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조립제법 쓸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1이고 여기 n 더하기 2고 개수를 쭉 써보겠습니다. 2n 더하기 n분의 1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고 n 더하기 n분의 1 더하기 1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 1을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좋겠다 해서 마이너스 1 쓰고 1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n 더하기 1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해주면 n 더하기 n분의 1 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분의 1 해주니까 1이 남고 마이너스 1이 돼서 x 이퀄 1을 근으로 갖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몫이 3차 방정식인데요. 어떻습니까? 또 조립제법이 한번 될 텐데요. n분의 1이 눈에 띄어서 마이너스 n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n 해주면 1이 내려오고 마이너스 n 1 마이너스 n n분의 1 곱해주면 마이너스 1 해서 또 어떻습니까?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저 4차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x 더하기 1 인수로 갖고 x 더하기 n도 인수로 갖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n분의 1도 인수로 갖겠습니다. 이러한 4차 방정식인데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 두 실근이 나오는 조건이 두 실근이 나오는 곳인데 서로 다르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n은 1이 아니구나 라는 뜻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이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허근이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습니다. 판별식 체크해주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n분의 4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n이 4보다 작겠습니다. n이 4보다 작은 그러한 자연수는 1, 2, 3, 4가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앞에서 n은 1이면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n은 2하고 3이 존재하겠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답은 2 더하기 3 해서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단답형 2번 문제는 조립제법을 활용한 4차 방정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답형 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항식 이것을 이것으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r2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제가 밑줄을 좀 미리 쳐놨는데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하고 써있는 이 식을 보고 x 4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한 식이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x 마이너스 1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하고 인수분해되는 이 다항식을 생각을 해볼 텐데요. x 4제곱, x 8제곱, x 12제곱하고
꼭 껴맞춰진 것처럼 딱 맞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단히를 써서 x 4제곱 마이너스 1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볼 텐데요. x 4제곱을 일단 t로 한번 치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는데요. x 12제곱 더하기 x 8제곱 그리고 x 4제곱 더하기 1은 t의 세제곱 더하기 t의 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단히를 쓸 텐데요. 먼저 한번 쭉 써보겠습니다. 이것을 x-1, t-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1, 1, 1, 1 써주고 1 한번 대입하면 1 내려오고 더해주면 2가 되고 더해주면 3이 되고 더해주면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4하고 찾아놓고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대로 또 1 해주면 1 내려오고 더해주면 3이 되고 더해주면 6이 되겠습니다. 여기 6 나머지도 하나 찾아놓고 단단히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1 해주면 1 내려오고 2를 더해주면 4 해서 나머지 4 하나 더 찾고 최고차의 개수는 1이구나 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는 하고 표현돼주면 최고차의 개수 1이니까 t-1의 세제곱 그리고 4t-1의 제곱 그리고 6t-1 그리고 나머지 4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t가 뭐라고 했습니까? x 4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입해서 살려보겠습니다. x 4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그리고 4배의 x 4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6배의 x 4제곱 다시 써보겠습니다. x 4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더하기 4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한번 보기 좋게 한 번만 더 써보겠습니다. x-1의 세제곱,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세제곱하고 정리가 되고 두 번째 항은 4x-1의 제곱 그리고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 그리고 나머지를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6x 4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4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이 식을 뭐로 나누자고 했습니까?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세제곱항으로 곱해져 있고 여기는 제곱항으로 곱해져 있어서 여기까지는 나누어서 나머지가 나오지 않겠습니다. 나누어 떨어지고 우리 실제로 몇 차로 나눴습니까? 6차로 나누어서 나머지는 5차 이하가 돼야 되는데 여기 보이십니까? 이 식을 보시면 이 남아있는 식이 4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나머지 rx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따라서 rx는 하고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rx는 6x 4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4 하고 표현이 되고 우리 r2의 값을 구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6 곱하기 15 더하기 4 해주니까 정답은 94가 되겠습니다. 단답형 3번 문제는 단단조립제법을 활용한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답형 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실수 t에 대하여 x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인 범위에서 함수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했습니다. 방정식 gx 이퀄 2x 더하기 k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수 fx를 봤더니 어떻습니까? 절대값이 들어있어서 절대값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x가 t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fx는 하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플러스 4x 그리고 4를 먼저 쓰고 마이너스 4t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x 더하기 2의 완전 제곱이 되니까 묶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x가 t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x는 하고 써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를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 더하기 4t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제가 t가 0인 경우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t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t가 0이니까 0 이상인 그래프를 체크를 해주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는 2,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0 해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대칭축 변하지 않고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4t고 마이너스 4t에서 t가 양의 값을 가지면 즉 어떻습니까? 교점 어디에서 만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까? x는 t에서 서로 만나는데 t가 양수면 이 그래프는 위로 올라가고 이 꼭지점은 마이너스 4t니까 내려오고 t가 음수가 되면 이 꼭지점이 올라가고 이 꼭지점이 내려오는 그러한 형태를 띠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 개형들을 좀 그려봤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초록색 실선이 마이너스 2하고 이 구간을 표시하는 실선이 되고 이 분홍색 선이 t가 되겠습니다.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하고 나타나 있는데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어떻습니까? 최대값하고 체크를 하면 마이너스 2에서 나타나는데 오른쪽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2를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t가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 t가 0보다 살짝 작은 경우 그래도 t에서 최대값이 나타나고 t가 0보다 살짝 크고 2보다 작은 범위에서도 t에서 최대값이 나타나겠습니다. t가 2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이 범위에서 최대값 읽어야 되니까 2에서 최대값이 나타나고 그 최대값은 왼쪽 함수 그래프에서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를 좀 읽어줘야 돼서 이 그래프는 조금 밑에다가 옮겨 놓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면 gt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 되는데 어느 쪽에 대입한다고 했습니까? 오른쪽 그래프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4, 4, 1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16 더하기 4t 하고 나타나고 t가 마이너스 2 이상 그리고 2 이하 이 사이에 있는 경우는 이 교점 t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t를 대입하면 여기에 대입해주면 좋겠습니다. 0 되고 t제곱 더하기 4가 남겠습니다. 따라서 gt는 t제곱 더하기 4 하고 남겠습니다. 이번에는 t가 2 이상인 범위 한번 해보겠습니다. t가 2 이상 gt를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2 이상이면 이 범위에서 2를 대입해주면 좋은데 왼쪽 그래프에 대입한다고 했습니다. 이 위에 있는 그래프에 대입을 해주면 2를 대입하니까 16 마이너스 4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GT를 제가 또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GX 해서 한번 그려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이고 그리고 여기가 2가 되겠습니다. 여기 왼쪽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16 더하기 4X 그리고 여기는 16 마이너스 4X 여기는 X제곱 더하기 4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2를 대입하면 8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 꼭지점은 0,4, 2 대입하면 8 이러한 그래프의 형태를 띠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2x 더하기 k라는 직선하고 교점이 서로 다른 세 개가 되도록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울기 2가 되니까 2칸에서 4칸 해서 이 정도 기울기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딱 마침 2칸, 4칸에서 요점을 지나는 직선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기울기 2가 되고 한 점, 두 점 저 밑에 내려가서 세 점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직선이 있겠습니까? 올라가면 이제 두 점, 두 점, 한 점마다 만나지 않고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다가 여기 이렇게 접하는 순간 또 한 점, 두 점, 세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림을 또 미리 잘 그려놨습니다. 그려진 그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떻다고 했습니까? 이 점 2,8을 지날 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이 사이는 하나, 둘, 셋, 네 점에서 만나다가 접하는 순간 다시 또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밑으로 내려오면 계속 두 점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K하고 이런 K를 찾는데 이 K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경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어떤 점을 지나간다고 했습니까? 2,8을 지나주면 좋겠습니다. y는 2x 더하기 k가 이 점을 지나줘야 되니까 k의 값은 2를 대입했을 때 8 나오니까 k는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구해줘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접하는 경우를 하는데 혹시 이차 함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기울기가 같은 경우 두 점의 교점의 x좌표를 알 때 접점의 x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 0하고 여기 2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점의 x좌표는 1이구나 라는 걸, 이 점하고 이 점의 중점이다 라는 걸 아시는 분은 그냥 1, 하고 1을 이 함수에 대입하면 1,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y는 2x 더하기 k에 대입을 해주면 1 대입해서 5가 나와야 되니까 k는 3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k 값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정답은 7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기억이 안 나서 연결을 못 시키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다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x제곱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4는 2x 더하기 k 하고 표현을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 마이너스 k는 0이 되고 완전제곱식이 되어야 되니까 이 부분이 1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k는 3 하고 휘리릭 구하셔도 좋겠습니다. 단답형 4번은 미지수를 갖는 제한범위 이차 함수 최대값 문제가 되겠습니다. 논술형 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상수 m에 대하여 직선 이것이 두 이차 함수 이것과 이것의 그래프와 동시에 접할 때 음이 아닌 두 정수 a, b의 순서쌍을 모두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직선이 구체적인 이 이차 함수하고 접할 때 m의 값을 먼저 체크해서 이쪽 이차 함수하고 접하는 경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연립 한번 해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더하기 5는 mx 더하기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넘겨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 더하기 mx 더하기 4는 0 하고 표현이 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완전제곱식이 더해야 되니까 2 더하기 m이 4거나 마이너스 4면 좋겠습니다. 4거나 마이너스 4 하고 나타나니까 m은 어떻습니까? 2거나 마이너스 6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로 나눠야 되니까 첫 번째 m이 2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m이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하고 다시 또 연립을 하는데 2x 더하기 1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주면 x제곱하고 넘어가고 2 마이너스 ax 그리고 더하기 1 마이너스 b는 0 하고 나타나는데 접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판별식이 0이다 하고 쓰겠습니다. 판별식은 2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4b는 0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쓰면 어떻습니까? 4b는 하고 표현을 해서 4 마이너스 a-2제곱으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a에 따라서 b가 결정이 될 텐데 음이 아닌 두 정수 했으니까 a는 0부터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a가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b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그러면 4b는 0 대입하니까 4 빼기 4 해서 4b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b도 0이구나 하고 찾겠습니다. a가 1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1이면 4b는 3 하고 표현되는데 이 경우는 정수가 아니니까 안 되겠습니다. a가 2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b는 대입하면 4가 되니까 b는 1 하고 또 결정이 되겠습니다. a가 3인 경우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3이면 4b는 또 3 하고 나타나서 이 경우도 정수가 안 되겠습니다. a가 4인 경우 또 대입을 한번 해주면 4b는 하고 대입해주면 0이 돼서
B도 0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가 5 이상이면 이제 어떻습니까? 4B는 음수가 되어서 또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m이 -6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m이 -6이라고 하면 또 연립 한번 해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6x 더하기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연립해 다시 정리해주면 x제곱 그리고 넘어가면 -a 더하기 6x 그리고 더하기 1-b는 0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판별식을 또 써보겠습니다. 판별식을 써주면 a 더하기 6의 제곱 그리고 -4 더하기 4b는 0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의미 아닌 정수 하니까 여기는 36 이상 하고 표현이 되고 여기는 0 이상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가 0일 수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순서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0,0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1 하나 있고 4,0 이렇게 순서상은 3개로 정해지겠습니다. 논술형 1번은 정수 조건이 붙은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논술형 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항식 px를 x 더하기 1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2x제곱 더하기 1이고 px를 x-1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24x제곱 -32x 더하기 19라고 했습니다. px를 x 더하기 1의 세제곱 x-1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rx일 때 r3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한 줄 써보겠습니다. px는 하고 한번 써보면 x 더하기 1의 세제곱 그리고 x-1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몫을 q1x라고 하고 나머지를 rx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6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rx는 5차 이하의 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px를 x 더하기 1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2x제곱 더하기 1을 정보를 데려와서 써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나눠 떨어지니까 여기에서 나머지가 생기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써보면 x 더하기 1의 세제곱 그리고 x-1의 세제곱 q1x 하고 쓰고 rx를 x 더하기 1의 세제곱으로 나누겠습니다. 몫을 q2x라고 하고 나머지는 2x제곱 더하기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어떻습니까? q2x는 2차 이하의 다항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뭘로 나누겠습니까? x-1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x-1의 세제곱 여기서 나머지 안 생기니까 어디에서 생기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나머지가 생길 텐데요. x-1의 세제곱으로 나누니까 x-1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전체적으로 표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1번에서 제가 좀 정리를 했었는데요. x 더하기 1의 세제곱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x-1 더하기 2의 세제곱하고 표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x-1의 세제곱 그리고 이거 제곱 이거 하니까 6x-1의 제곱 그리고 4, 3, 12x-1 더하기 8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q2x 한번 갈 텐데요. q2x도 한번 정리를 하는데 2차 이하라고 했으니까 ax-1의 제곱 더하기 bx-1 더하기 c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x제곱 더하기 1도 표현해야 되고 여기 나머지도 24x제곱 -32x 그리고 더하기 19 이 식들도 전부 x-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뭘 써줘야 되겠습니까? 단단 조립제법 단단히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것은 2, 0, 1 해주고 그 다음에 몇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x-1로 하니까 2 내려오고 더해주면 2가 되고 2 올라가면 3 해서 나머지는 3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단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1로 해주니까 2 내려오고 2가 올라가서 더해지면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는 2고 그 다음에 4, 3 하고 개수들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것도 단단히를 써서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24 마이너스 32 그리고 19 써놓고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24 내려오고 24 더해주면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8 해주면 여기 나머지 11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해주면 또 1 써보겠습니다. 2를 써주면 24가 내려오고 또 24를 더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6하고 나머지가 결정이 되고 2차항의 개수는 24, 그 다음에 개수는 16, 11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식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2니까 2x-1 제곱 그리고 4x-1 더하기 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4x-1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16x-1 그리고 더하기 11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입해서 이 부분 Rx를 한번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Rx는 하고 한번 쓸 텐데요. 좀 길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Rx는 x 더하기 1의 세제곱해서 이것을 그대로 넣어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x-1의 세제곱, x-1의 세제곱 더하기 6x-1의 제곱 그리고 12x-1 더하기 8 하고 나타나고 q2x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ax-1 제곱 더하기 bx-1 더하기 c 하고 표현되고 나머지는 2배의 x-1 제곱 그리고 더하기 4배의 x-1 더하기 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x-1 세제곱으로 나눌 나머지 체크할 거라 여기에서는 나누어 떨어져서 Rx에서 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x-1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나눠 떨어지니까 안 되고 이것하고 이것이 곱해져서 6cx-1 6cx-1 제곱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12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2bx b를 다시 써보겠습니다. x-1 제곱 그리고 12cx-1 하고 남고 8이 또 다 곱해지겠습니다. 더하기 8x-1 제곱 더하기 8bx-1 더하기 8c 그리고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2배의 x-1 제곱 더하기 4배의 x-1 더하기 3이 되겠습니다. 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1 제곱으로 다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a를 빼먹어서 다시 a를 껴넣겠습니다. x-1 제곱으로 묶으면 개수가 8a 하나 남고 그 다음에 12b도 남고 6c도 남고 그리고 더하기 2까지 있겠습니다. 2배의 x-1 제곱하고 표현되고 그 다음에 x-1 항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12c 있고 6b가 있고 4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8b가 있고 4가 있겠습니다. 8b 더하기 12c 더하기 4 x-1 하고 묶이겠습니다. 상수항은 어떻습니까? 8c 더하기 3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개한 이 식이 뭐랑 같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식이랑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수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수 비교를 해주면 8C 더하기 3이 11과 같겠습니다. 따라서 8C 더하기 3이 11이다 해주면 C는 1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8B 더하기 12C인데 C가 1이니까 12 더하기 4하고 표현이 되고 이것의 값은 1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B는 0이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따라서 B는 0 하고 찾고 즉 이제 여기 2차항의 개수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8A 해주고 B는 0이고 C는 1이니까 6 더하기 2는 하고 표현이 되는데 이것의 값은 24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24가 되고 8을 빼주면 16이니까 A는 2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 뭘 찾고 싶다고 했습니까? RX 찾고 싶다고 했습니다. RX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RX는 하고 써주면 X 더하기 1의 세제곱하고 계산이 되고 Q2X 어디 있습니까? Q2X ABC 여기 Q2X가 있습니다. A는 2고 B는 0이고 C는 1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2배의 x-1의 제곱 더하기 1하고 표현되고 나머지는 2x 제곱 더하기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R3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대입해주면 4의 세제곱 하니까 여기 64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8 더하기 1 하니까 곱하기 9, 8 더하기 1 해서 8이 아니고 3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3, 3, 9, 2, 18 해서 19를 더해 주겠습니다. 계산하면 9, 6에 54 하고 나타나고 9, 4, 36 하고 나타나고 9, 6에 54 해서 576에 19를 더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95가 되겠습니다. 논술형 2번은 단담 조립제법을 활용한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가 되겠습니다.